하고 싶은 일, 행복한 일, 뭐 돈보다는 명예, 밥벌이는 될 수 있는. 아, 선생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아이들이 열심히 집에서 했구나. 불안감도 덜 수 있었고, 앞으로 더 믿고. 어머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격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동안 많이 궁금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원격 수업이 그동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저희 부산에서는 원격 수업을 총 3가지 패턴의 수업을 하고 있어요. 한 개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라고 하고, 하나의 형태는 콘텐츠 활용 수업이라고 하고, 또 마지막 3번째는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이라고 해요. 말이 조금 어렵죠? 네. 자, 그럼 첫 번째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우리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라고 하냐면, 수업 시작 전에 줌이나 미트 혹시 들어보셨어요? 줌? 아, 그래요. 그래서 줌이나 미트로 화상으로 아이들을 만나요. 화상으로 만나서 거기서 아이들하고 수업을 실제로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는 것을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할 때는 학생들과 당연히 인사도 나누고 출석도 체크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아이들한테 저작권 교육도 함께 실시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이 너무 화면만 쳐다보고 또 하다 보면 아이들이 지겨워할 수도 있고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지만 선생님이 거기에 과제 형태를 아이들한테 제시를 해주고, 아이들이 거기에 과제를 하면 선생님이 거기에 답변을 달아주거나 채팅을 하거나 댓글을 달아줘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라고 합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리고 컨텐츠 활용 수업이라는 2번째 유형은 어떤 수업이냐면요. 선생님께서 미리 그 수업 영상을 촬영을 하세요. 촬영을 하거나 또는 EBS 영상 알고 계시죠? 그래서 EBS 영상 촬영물 같은 거, 또는 선생님이 실제로 수업한 영상을 화면에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그 화면을 실제로 다 보고 난 다음에 아이들한테 과제를 나눠주고, 너네가 이 영상을 보고 오늘 학습한 부분을 아이들이 한번 학습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수업을 컨텐츠 활용 수업이라고 해요. 그리고 3번째 수업은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이에요.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은 저희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주로 미술이나 실기 과목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과 뭔가 실시간 하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체조나 이런 형태를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너네가 집에서 그거를 수행한 것을 과제로 올려라 하는 형태, 그런 형태를 과제 수행 중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 3가지 형태 수업을 가지고 실제로 원격 수업을 그동안 진행을 했어요. 혹시 학교에서 어떤 수업을 하셨는지 조금 보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화상에 모여서 다시 줌이나 이런 데 모여서 아이들하고 마지막 수업 마무리를 하는 형태로 이렇게 원격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네, 선생님, 저희 아이가 이제 혼자서 방에서 원격 수업을 한다고 들어는 가 있는데, 정말 아이가 혼자서 수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니들이 그동안 우리 아이가 실제 수업에 진짜로 잘 참여하고 있는지가 그동안 참 궁금하셨죠? 그런데 아이가 실제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지는 학교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원격
그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어떤 학교에는 구글 클래스룸을 쓰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이학스터를 쓰는 학교가 있고, 또는 뭐 MS 팀즈 또는 뭐 그 다른 온라인 클래스라든지 이런 걸 쓰는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이 툴들 자체가 전부 다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교사가 체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예, 모든 그런 관리 툴들이.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이 시간에 수업을 참여하고 있다 없다가 화면에 다 보이고, 실제로 선생님이 화상이라든지 채팅이라든지 댓글로 계속해서 아이들과 수업 시간에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우리 아이가 수업을 참여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다 체크도 하고 출석도 확인하고 실제로 아이들과 대화도 원격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과제를 제출하거나 컨텐츠 유형 수업도 선생님이 영상을 올렸지만 그걸 가지고 실제로 아이들이 과제를 냈는지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댓글이나 채팅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마치 학교 현장에서 수업하는 것처럼 선생님하고 온라인상 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교실 수업과 온라인 수업의 진도가 같은지 선생님 그게 궁금합니다. 원격 수업의 진도는 우리가 현장에서 하듯이 수업을 이렇게 원활하게 이렇게 빨리 나갈 수가 없잖아요. 또는 아이들과 뭔가 소통하고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하듯이 활동 중심의 수업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격 수업 진도는 선생님들의 아이들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진도는 천천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수업을 잘 듣지 않는 아이나 또는 어떤 그런 온라인상의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서 천천히 하면서 그리고 학교 현장에 등교했을 때는 그것을 다시 복습하는 형태로. 예,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등교를 했을 때는 수업을 다시 한 번 더 보충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안심이 되셨나요? 네. 선생님, 저희 아이가 원격 수업을 하고 나면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제를 올려야지 이제 하루가 마무리가 된다고 들었는데 그 과제가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아이에게 어떤 평가의 기준이 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제 어머니들이 가장 궁금한 게 평가 부분일 거예요. 이 수업이 과연 수행평가에 반영이 되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참여 여부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셨을 텐데요. 실제로 평가는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급적 원격 수업에 한 것들은 우리가 그 수행평가의 반영은 가급적 하지 않아요. 예, 교사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직접 관찰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수행평가에 반영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면서 아이가 진짜로 과제에 참여를 하고 선생님이 실제로 걔가 직접 한 것이 확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만 원격 수업의 과제는 수행평가로 반영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교사가 직접 관찰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코로나19 이후에 학교 현장은 그러면 어떻게 변화가 될까 굉장히 궁금하셨죠? 네, 코로나 이후에 학교 현장의 변화는 이제 혹시 언택트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네, 언택트, 비대면이라는 단어가 있죠. 요즘에는 뭐 마케팅을 하거나 또는 뭐 드라이브 스루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비대면
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시대인데 교육에 있어서도 이 비대면 수업이 이제 저희들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이렇게 섞는 수업을 블렌디드 수업이라고 해요. 블렌디드가 왜 우리 섞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저희 학교 현장에는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의 장점과 오프라인 수업의 장점을 적절히 섞어서 가장 장점을 최대치로 올려서 수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수업 형태가 앞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의 현장에서도 수업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이 사태가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서 비롯된 게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선생님을 믿고 학교를 따르면서 아이들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동안 한 번도 이렇게 선생님들에 대한 그런 감사를 표현하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수업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이 짧은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게 필요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면서 정말 세상의 모든 선생님들이 정말 의료진 못지않게 존경스럽다는 거를. 그래서 저희들이 한 2달 동안 이 원격 수업을 해내기 위해서 정말 학교 선생님들이 밤까지 남아서 연습을 하고 교사로서의 어떤 자존심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그동안 정말 많이 노력했고 이게 우리나라 교사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한 번 더 이런 일이 닥쳐도 온라인 수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겠다. 선생님들의 역량이 많이 올라가셨어요. 물론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지금 1대1로 하는 어떤 그런 수업에 조금은 학습력이 떨어질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을 얼마나 온라인에 참여를 시키고 학습에 더 몰입할 수 있는가는 앞으로의 교사들의 과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아마 교사들도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에서 어떻게 효율성을 높이는가는 앞으로 선생님들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